칸트의 도덕적 심연.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선함을 친절한 행동, 타인을 돕는 마음, 혹은 사회 규범을 따르는 삶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한 작은 거짓말은 선한 걸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까요?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켜 다수를 구한다면 그건 선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도덕적 심연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심연 속에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단단한 등불을 들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의 정원명령, Categorical Imperative은 도덕의 절대적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칸트의 철학은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선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허상일까요? 오늘 우리는 칸트의 도덕 철학을 중심으로 이 질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 정원명령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도덕 철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도덕의 보편적 원칙을 세우려 했습니다. 칸트에게 도덕은 감정, 욕망, 혹은 사회적 관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덕이 이성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 생각의 핵심에 바로 정언 명령이 있습니다. 정언 명령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칸트는 이를 두 가지 주요 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1. 보편화의 원칙. 너의 행동 원칙이 언제나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즉,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가 따라도 괜찮은 규칙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약속을 어기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입니다. 2. 목적의 원칙. 모든 이성적 존재를 단지 수단으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 즉,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여 이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낳는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의도와 보편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결과를 기준으로 도덕을 판단하는 공리주의, 벤담이나 밀과 달리 동기와 의무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그게 우연히 나쁜 결과를 낳았다 해도 그 행동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아름답게 들리면서도 현실에서는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절대적인 선이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풀기 위해 몇 가지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칸트의 철학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1. 거짓말과 생명의 갈림길.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사는 시민입니다. 당신의 집 지하실에 유대인 가족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치 장교가 문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이 집에 유대인을 숨기고 있나? 진실을 말하면 그 가족은 죽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칸트의 정언 명령을 적용해 봅시다. 거짓말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거짓말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실제로 칸트는 비슷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무다. 결과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즉, 당신은 나치 장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며 유대인 가족이 죽더라도 그건 당신의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 철학의 첫 번째 한계를 마주합니다. 절대적 원칙의 경직성.
칸트는 도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현실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런 원칙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해서 생명을 구한다면 그건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까요? 칸트는 의도만 중요하다고 했지만 결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 도덕은 공허한 규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2. 희생과 다수의 이익. 이번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병원의 의사입니다. 중환자실에 5명의 환자가 있고 그들은 모두 장기 이식이 필요합니다. 마침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그의 장기가 5명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몰래 희생시켜 5명을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칸트의 목적의 원칙에 따르면 이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 즉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공리주의자는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므로 한 명을 희생해 5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 철학의 두 번째 도전을 봅니다. 집단적 이익과의 충돌. 칸트의 철학은 개인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선이 개인의 존엄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게 과연 선한 선택일까요? 절대적 선은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딜레마는 우리가 칸트의 정언명령을 현실에 적용할 때 마주하는 근본적 질문을 드러냅니다. 절대적인 선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칸트는 도덕이 이성에 기반해야 하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도덕이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감정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보았죠.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현실은 칸트의 이상적인 원칙을 시험하는 복잡한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칸트의 철학을 비판하는 이들은 그의 접근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언명령은 도덕적 행동의 틀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맥락이나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은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칸트에게는 이런 감정적 동기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칸트의 철학은 차갑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칸트의 옹호자들은 그의 철학이 도덕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도덕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이 옳은지 판단할 기준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 특정 상황에서 정당화된다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칸트의 정언 명령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칸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이 단순히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선, 대안적 관점, 칸트의 절대적 도덕관에 반대하는 철학적 관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리주의와 상황윤리, Situation Ethics입니다. 1.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은 도덕의 기준을 행동의 결과, 즉 최대 다수의 행복에 둡니다. 이 관점에서는 거짓말이나 희생도 더 큰 선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앞의 병원 딜레마에서 공리주의는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이는 칸트가 경고한 수단으로서의 인간 문제를 야기합니다. 2. 상황윤리. 20세기 신학자 조지프 플래처는 도덕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랑 AJP를 최고의 도덕 원칙으로 보았고 특정 상황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은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면 옳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상황윤리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는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안적 관점들은 칸트의 절대적 도덕관이 간과한 현실적 맥락과 인간의 감정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칸트가 추구한 보편성과 일관성을 희생합니다. 과연 우리는 절대적 선과 상황적 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칸트의 도덕 철학과 현대적 적용. 칸트의 철학은 18세기에 태어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의 정원 명령은 여러 도덕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 기술 윤리,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업이 사용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시됩니다. 칸트의 목적의 원칙은 사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데이터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칸트의 관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2. 환경윤리. 칸트는 주로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의 보편화 원칙은 환경 문제에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행동은 보편적 법칙에 부합합니다. 3. 사회정의. 칸트의 철학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에 적용되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칸트의 철학을 적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우선 보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칸트의 원칙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보편적 도덕 원칙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칸트의 철학은 이에 대해 낙관적이면서도 엄격한 답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 선한 의도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정원 명령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원칙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칸트의 이상과는 달리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감정, 욕망, 그리고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는 인간입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조차 나쁜 결과를 낳고 때로는 상황이 우리에게 원칙을 어기도록 강요합니다. 칸트는 이런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중간 어디칸에 있습니다. 칸트의 정원 명령은 도덕의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만 현실의 폭풍 속에서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공리주의나 상황윤리 같은 관점은 칸트의 엄격함을 보완하며 맥락과 결과를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완벽한 원칙을 따르는 로봇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 원칙과 맥락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론, 도덕적 심연을 건너는 법. 칸트의 도덕적 심연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절대적인 선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칸트는 정원명령을 통해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 도덕의 길을 제시했지만 현실은 그 길이 항상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도덕적 일관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잃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덕적 심연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칸트의 등불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함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타인을 존중하는지를 묻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때 어떤 선택을 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이 심연 속에서 어떤 빛을 비출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